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 비가 좀 내린 이후로 기온이 아주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나오면서 옷을 좀 얇게 입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점심에 조금 밖을 돌아다니면서 옷이 너무 얇아서 그런지 열도 좀 나고 코도 좀 막히는 것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급격한 기온 저하에 따른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또 감기도 걸리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어제부터 시장이 어찌어찌 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거기에 환율이 큰 폭으로 또 내려가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환율의 위치로 또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적으로는 어제부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먼저 지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3주 가량이죠.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보인 지 벌써 3주 정도 지났는데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코스닥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상방이 위로 열리게 된다면은 위로 다시금 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려오는 아래 21선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의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조금 심화되고 있는 디커플링 때문이라도 일부 그런 디커플링이 좀 조정이 되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도 한번 봐보죠. 코스피도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코스피가 조금 힘들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겨우겨우 양봉 마감을 했지만은 위아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었죠.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코스피 자체도 하단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정확히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밴드 하단에서의 반등이면 밴드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갖춰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래 보이면은 이 RSI 지표 상에서도 쌍바닥이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RSI가 아니라 CCI 지표인데요. 쌍바닥이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적으로 다중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뭐 1.5%라든지 갑작스럽게 뭐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시작이 아니라 종목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수의 상승 속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 어느덧 시가총액 12조 2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오늘 셀트리온이 추가 반등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가총액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보면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과 LNF가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와 있죠. 최근 에코프로 BM이 바닥에서 벌써 35%가 올라오면서 이 시가총액이 다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던 뭐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4위, 5위로 내려가고 다시 에코프로 BM과 LNF가 2, 3위로 올라갔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는 2차전지 소재와 게임주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의 반등 그리고 시장을 지탱했던 종목군들 주도 섹터가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수급적으로 보면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서 좀 올라왔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적 순매수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하방에 있던 물량을 청산하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덧 1조 7천억까지 쌓아졌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정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마감 시황 보면 미 증시가 큰 조정 없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한 가운데 국내 증시 전일 전략 후강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도 장중 조정은 있었으나 코스닥은 옆으로 기간 조정 성격이었고 코스피는 일단 쌍바닥을 완성을 했죠. 뭐 코스피의 경우는 사실 크게 재밌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뭐 크래프톤, 뭐 두산, 뭐 넷마블 정도만 반등을 했죠. 시총 상위 게임주 NC소프트 빼고 일단은 두 개가 반등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낙폭이 컸던 셀트리온 그룹의 반등 정도가 코스피의 전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코스피 우량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순환매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다 홀딩의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이 없어서 괴롭고요. 또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또 안 올라가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은 NFT로 시작을 해서 NFT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NFT가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부각이 되고 또 시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일단은 NFT 시장 어제 말씀드린 글로벌 거래 대금이 10배가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특별한 모멘텀 없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사상 최고가인 15,000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뭐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대세가 NFT 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군들이 대거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제가 주도주꾼만 모아서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사실 한 2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엮으면서 오늘 다 올라왔기 때문에 NFT 안에서 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테마의 확장은 결국 주도주 즉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언젠가는 고점을 치고 쌍봉을 만드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후발주들의 순환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히 컴투스 그러니까 어제는 게임빌이 강했는데 오늘은 컴투스가 시가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단기 신고가가 나온 거죠. 한 120일 신고가가 나오면서 일단은 컴투스가 또 한번 바톤 터치를 하면서 좀 이어가고 있고요. 내일까지 아마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예정으로 보여지고 위메이드가 지속 강세를 보이는데 이 위메이드와 관련 사업이 부각되는 뭐 그거 외에도 오늘 가상화폐가 8,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시값도 강했었는데 위메이드와 관련된 이 종목군들 특히 이제 빗썸 라이브가 11월 중에 빗썸 라이브 즉 NFT 거래를 하는 라이브가 11월 중에 오픈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버키 스튜디오가 지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이 가상화폐 섹터 내에서도 이 위메이드에 속해 있는 섹터가 훨씬 강하고 이쪽이 NFT로 엮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 쉽게 매매하기는 어렵고요.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종목군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이런 종목군들 일단은 시장을 버텨주기만 한다면 나머지 종목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이슈 지속되고 있고 오늘 밤에도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 CEO가
CTC 연설을 하죠. 거기서도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를 말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거 관련해서 내일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면 관련 종목들이 내일 추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 파급력이 작다 하면 내일 약간의 상승에서 그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DOU 상장 이후 따상 출발을 해서 따상으로 상한가를 굳힌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엔터 섹터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메타버스, NFT 등등과도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벤트 소멸로 가는지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형주 몇 개만 먼저 보고 종목군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거의 뭐 한 달 내내 지금 사실 상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0월 13일 날 저가를 찍고 아직까지 계속 반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 정도 올랐으면은 잘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밀린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냥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보다는 일단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지수를 받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넷마블이 좀 바닥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넷마블도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지속적인 반등을 꾀하고 있고, NC소프트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NC소프트도 자사 플랫폼 중에 유니버스라는 게 있죠. 유니버스도 있고, 사실은 많은 게임에 이 NFT를 한다라고 말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과거 뭐 컴투스는 그러지 않았나요? 컴투스는 이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받는 시간 이후에 어느 순간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지금은 힘들지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게임주들 좀 봤고요. 카카오 게임즈 시총 1위죠. 게임주 안에서 시총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시총 1위 종목군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펄어비스도 이 구간에서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버텨주고 계속 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 섹터 안에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부 종목군들이 가는 걸 봐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컴투스가 일단은 시가부터 이 갭을 만들면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오면서 좀 올라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때 한번 매매하고 뭐 잠깐 단기로 끝내버렸더니 이 이후에 좀 매매를 하지 못해서 많은 후회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시가로 공략을 했어야 되는 시가 갭에 갭 매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시가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제가 좀 발견을 못하는 바람에 좀 매매가 안 됐고요. 일단 컴투스 시간에도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가 급등하면 아마 차익 매물이 제가 볼 때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NFT에 대한 이슈들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한 상태에서 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 또 올라가다가 조정을 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상당히 많이 한 종목이에요. 상당히 보면은 거래대금이 이때도 2천억, 4천억. 근데 사실은 이때 이 정치 테마주로 갔죠. 이때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갔다가 지금은 갤럭시 그 NFT로 둔갑해서 완전히 시세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강력한 매집봉의 흔적이 지금은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굉장한 매집이 이루어졌던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상 최고가를 뚫고 밀렸죠. 이 종목이 그냥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밀렸다가 또 지지고 복구하고 쌍봉을 만들고 그런 과정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갤럭시 SM 갤럭시아 SM도 상한가를 갔죠. 2등주인데 얘는 이제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뜨는 바람에 일단은 시간에 조금 밀렸고요. 일단 2등주 관점에서 계속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우리가 게임주 안에서 이 NFT를 가장 먼저 터뜨렸던 이 위메이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시장은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위메이드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꺾였을 때 나머지 이 하이 테마군들의 하락은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핵심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메타버스 섹터도 굉장히 강했죠. 이 메타버스에서 오늘 상한가를 셀바스 AI가 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좀 너무 높아서 사실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좀 못 드렸어요. 너무 높은 구간이라 갭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서 반 팔고 나머지를 여기서 좀 추가 매수해서 또 반 팔고 나머지를 조금 들고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매매긴 한데 너무 높은 구간이라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매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4,000원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좀 요새 종목군들이 까다로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거에 셀바스 AI는 관리 종목이었고 투자 환기 종목이었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눌림이 굉장히 난폭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후에 매매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또 이런 자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면 좋을 것 같고, 미토온이라는 종목, 게임주 중에 미토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오늘 종가 베팅 관련으로 관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종가 베팅은 안 하고 좀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일단 의미 있는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었고요. 근데 이 대량의 거래는 사실은 리포트 빨로 만들어진 매물대였죠. 근데 이러한 단기 박스권을 종가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게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 중에 쌍방울이라는 종목은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과거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서 성성이라는 회사와 경합을 벌였던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찌라시가 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하게 올라갈 때 일부 매매를 하고 또 눌림 때 들어가서 두 차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11월 12일 날, 12일 날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자꾸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정도로 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워낙 이 앞자리에서 물려있던 매물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곳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7,065원에 두 번째 매수 타점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었는데, 이 다음에 들어간다면 지금의 이 갭들, 이 만들어진 이 공간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장중 저점이 750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얹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이슈에 의해서 그냥 급락을 6%씩 하기도 하는 종목이라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매매하기보다는 수익률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2차 전지 좀 보죠. 에코프로 BM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잠깐 볼게요. 증시에서는 이 30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30. 갭이 하나, 둘, 셋. 갭이 3개면 고가에 근접해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단기간에 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쳤을 때는 이제 200%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에코프로 BM도 보면 단기간에 갭이 지금 뭐 얘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죠. 우량 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갭은 30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폭발적인 그럼 여기서 갭이라고 치면 그런데 돌파 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파동, 2파, 마지막 그러니까 뭐 1, 3, 5, 5파죠. 5파는 이 3파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이 3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동이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에코프로 BM과 소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NF도 시가총액이 벌써 8조에 육박하죠. LNF도 뭐 이런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면은 조정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과거 이제 이 아모그린텍이라든지 LFP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히 힘을 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부 들고 있는 종목인데 뭐 반등 흐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죠. 한때 전부 다 LFP 이슈로 있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런 구간까지 지켜주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런 LFP 섹터가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와서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디어유가 내일 상장을 하죠. 디어유가 내일 상장을 하는데 이 엔터 섹터 안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JYP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디어유가 따상을 가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봐져요. 뭐 도박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엔터사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내일 디어유가 상장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YG엔터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실적 발표가 아마 실적은 호실적이 아마 발표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오늘 발표된 이 더셈인가 해서 YG엔터도 자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번 YG 플러스가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대폭등이 좀 나왔었죠. 이 실적 모멘텀, 즉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의 실적이 그러니까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사실 그렇게 타 회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사 이번에 맥스트 지분 70억을 매각한 거, 그 다음에 YG 플러스의 실적 성장세,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에 얘네가 3분기 때부터 들어가 있죠. 위버스 플랫폼에서 팔리는 MD 매출, 거기에 이번에 리사 예, 솔로 앨범이 나왔죠. 리사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이 구독자가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내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많은 네, 여성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잘 관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심텍 등 기판 종목군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심텍은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후발로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IT 반도체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메모리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최근 이러한 윗꼬리 구간의 저항 매물을 일단은 전부 다 소화를 오늘 시켰습니다. 이러한 윗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악성 매물인데 이 매물을 소화시키고 올렸다. 어제의 자이언트 스텝과 비슷하게 이런 이 찌라시성 내용 그리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을 돌파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뭐 단기적으로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네, 실적 기반으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